두 달, 세 달, 세 달, 두 달. 딱 그거야. 어? 특검 끝나고 나면 빠이빠이예요. 자, 김건희 속보 하나 더 있네요. 김건희 특검 검찰 국수본 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 네, 본격적으로 이제 특검이 가동되면서 쫙쫙 이제 해체 모효를 김건희 특검 쪽으로 땡기고 있다 하는 것이고, 자, 김건희의 마지막 탈출 공작 이렇게 한번. 저는 진짜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특정한 기억이 이렇게 지워지는 뭔가 뭐 부작용, 약물 부작용. 그때 그 말씀하시는 거 방송으로 보고. 근데 추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 일단은 조선일보 기사 6월 17일자 일주일 전 기사 기억하시죠? 예. 네. 김건희 여사 이번 사유는 극심한 우울증, 윤 밤에 병실 지켜. 자, 이 극심한 우울증 그러면서 보면 이거를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부터 우울증 증상으로 아산병원 정신과 찾아서 외래진료 받아왔다. 이렇게 흘린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갑자기 갔다고 하면 안 되니까 네. 우울증과 관련해서 병력, 메디컬 히스토리가 있다. 갑자기 입원한 거 아니다. 그렇죠. 실제로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장시간 팔로우를 해보면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사람은 분명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의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레코드가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의 환자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입원할 수 있는 알리바이는 만들어 놓은 게 분명해. 네. 어느 정도 아픈지는 모르겠어. 자, 그런데 왜 아산병원인가? 거기 바로 집 옆에 강남성묘병원도 있고, 그리고 관사에 있을 때 그 청와대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군 서울지구병원. 그런데 왜 서울 아산병원인가? 근데 추가 제보가 아산병원이 바로 우울증 치료에 전기 충격 요법을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응? 근데 이 전기 충격 요법이라는 게 만성 우울증에다가 뭐 자살 그 환자 이런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대요. 그 전기 충격이라는 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뇌의 어떤 파장을 바꾸는 거예요? 뇌를 리셋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특정 부분에다가 짧은 시간에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그 상태를 그 텐션 상태, 우울증 상태를 제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아직 안 받아봤는데 한번 여러분 원하시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수면 상태, 수면 마취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끔찍하긴 하지.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극심한 우울증, 뭐 이런 조현병 이런 환자들한테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대요. 유명인들도 몇 명 받았어. 예. 그런데 실제로 이 타임 플랜이 나왔어. 이게 뭐냐면 이 서울 아산병원의 ECT, 일렉트로 컨벌시브 테라피라고요. 일렉트로 컨벌시브 테라피, ECT 이렇게 부르는데 뇌를 재부팅 한다는 거지 사실상. 요렇게 요 주성우 교수라는 분이 주도하고 있는데 아산병원에서 이거 잘한답니다. 예? 근데 이 유일하며 가장 유명한 부작용이 기억상실이야. 기억상실. 기억상실이 아주 당연한 거야. 근데 3개월, 보통은 3개월 전후로 기억이 회복된대요. 근데 그 중에 뭐 1년치, 뭐 2년치 이게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대. 그리고 3개월이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타임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그 박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당장 지금 특검이 이제 바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검 조사 기한이 얼마야? 90일, 90일. 90일이고 추가로 2달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달, 2달이야. 자, 그런데 이게 치료가 한 2달 걸려. 그리고 기억이 상실됐을 때 회복되는 데 한 3달 걸려. 2달, 3달, 3달, 2달. 딱 그거야. 특검 끝나고 나면 빠이빠이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기억 안 난다고 계속 아니 본인이 안 난다고 하면 그쵸, 어떡하겠어. 그쵸. 근데 실제로 뭐 아이고 김건희가 진술 안 해도 이미 다 증거가 나와 있는. 있고 뭐 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율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잖아. 최대한 압박해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들어보시고 이 가공할 플랜 상당히 이 타임 플랜으로 가고 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ECT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ECT 말고요. 제가 정신과 의사들 많이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냥 이거 대증치료도 가능한데 약물 치료로 좀 금방 낫는 거래요.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일부러 ECT로 가고 있는 거야. 의도가 있네. 자, 보세요. 당장 서울 아산병원의 담당.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학과 주성우입니다. 네, 주성우 박사.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을 만나는 의사입니다.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심한 자살 충동이 있는 경우 정기경련 치료, ECT라고 하는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름에서 오는 어떤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작 이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치료 자, 이제 스케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치료를 받길래 얼마나 걸리고 부작용이 왜 그렇게 광범위하게 호소가 되는지. 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분의 뇌에 뇌혈관 기형 같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검사 이후에 ECT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특수치료 협의체에 동의 15분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 전기 자극을 머리에 주는 시간은 1초 남짓으로 아주 짧습니다. 직접적으로 전기를 주기 전에 마취과 전문 전극을 통해서 1, 2초 정도 전기를 짧게 흘려보냅니다. 이 환자를 바들바들 고통스럽지 않고 의료진들은 뇌파의 변화 등을 통해서 치료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더 약한 강도로 아주 가벼운 이완제도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가급적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니 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주에 1회 또는 2회 정도 시행을 하는데 많게는 3주에서 6주까지 소요가 된다는 거야. 최소한 한 달을 잡아야 돼요. 이 치료가 시작이 되면. 자, 치료가 시작되면 최소한 한 달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기억상실증이 실제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안 난다고 주장해도 되는 거야. ECT를 한번 받고 나면. 그죠? 자, 얼마나 이게 광범위하게 기억상실증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ECT 부작용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단기 기억력 저하입니다. 전기 자극을 주는 위치를 정할 때 가장 효과가 높을 것 같다는 부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부위에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전극을 부착하게 되는데 전극을 부착하는 위치가 소위 말하는 기억력, 집중력과 같은 인지기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후 단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달 이내에 호전이 되고 보다 길게 지속되는 경우라도 3달 안에는 회복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대체로 나타나, 실제. 그러니까 ECT를 받겠다고 하고 받으면 기억 상실이 예정돼 있는 거야. 특히 김건희의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충동, 조현병 때문에 이 치료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혹시라도 제가 나쁜 영향이 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치료를 통해서 호전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건희라고 하는 주요 범죄 피의자가 사실을 밝히고 마땅한 죄를 도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다른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선택한다면 그건 막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은?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사실은 진짜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너무 제가 상상이 안 돼갖고. 근데 지금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은 윤석열도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죠. 일들을 여태까지 오랫동안 벌여온 그렇죠. 자들이고 항상 그 정점에서 무엇을 구태타까지 한 사람들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자면 무섭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의사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되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냥 말만 들어도. 네, 오히려 무서운 것보다 본인이 도피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갑자기 드는 의문이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도피가 되면 다행인데
도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 증거는 자기가 뭐 기억에 뭐 저기로 쓰는 건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가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뭐 비아폰 기록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의율, 사법 처리는 할 수 있겠으나 이 죄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서 충분한 처벌을 받거나 또는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이 구테타와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협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협조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의학적 증상을 변호사들 통해서 제출한다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압박 수사라든가 뭐 최소한의 합당한 그 답변 요구를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도 불성실할 거고 그래서 충분히 훌륭한 원장님들 제가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 뵙고 있는데 증상이 아주 정상 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네. 다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병증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약물이나 상담을 통해서 개선 가능한 정도로 보인다. ECT까지 안 가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소위 이제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프다고 그래서 조금 깎아주고 봐주고 그쵸. 뭐 이런 걸 의도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장량 감경이라는 것은 범죄의 행위 과정에서 네. 이게 뭐 심신미약, 주치 상태 때문에 벌인 일 경우에 봐주는 그렇죠. 거고 이거 나중에 범행 저지르고 나서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안 통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주장하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뭐 계속 그러면. 근데 출석하기 싫고 얼굴 내비치기 싫은 거 그것도 엄청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